예. 예. 최근 신림동 또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 범죄 등과 관련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얘기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흉악 범죄와 관련해서 묻지마 흉악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부터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경찰 활동을 일단 2주간 실시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경찰청에서 청장께서 아마 발표를 조금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인 위력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이동 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총 한 250여 군데 예정이 될 건데 자세한 장소나 부분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의 사전 징후 신속 발견을 위해서 범죄의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와 연결을 공유하여 관제센터와의 연결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과 함께 정기적인 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코드 1 이상의 선지령을 통해서 강력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을 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의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난 7월 22일 신림동 묻지마 흉악 사건,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총 25건의 온라인을 통한 각종 위해 예고글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찰청에서의 대응보다는 각 지방청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 수사과에서 일괄하여 IP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수사를 실시하고 범인 검거에는 지방청 강력범죄 수사대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전국에 147개 중대에 140여 개의 경찰관 기동대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질서 안정을 유지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 경찰관 기동대에 대해서도 가용한 경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 시도 청별로 순찰선 등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경력 배치를 해서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 등 경찰과 그동안 협력해온 민간 분야의 치안 역량을 최대한 함께 활용하여 이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실무 당정이 있었습니다.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문제들은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무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눈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추진 여부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전문가 의견 경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이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저와 여기 배석해 있는 우리 경찰청 국장들께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 대책은 어떤 게 있고 실무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도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대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은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국장이나 우리 생활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구대 8소 직원들의 그 장비를 요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오늘 그 경찰청장 담화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에 대해서는 제압할 수 있도록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지시라든가 제반 어떤 소송에 대비한 우리 경찰청 차원에서의 그런 모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국장이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리력 사용을 현장에서 저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저희 대책은 말 그대로 흉기 등을 사용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은 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타인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가 되면 경찰관 본인에 대한 위해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생안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장구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기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 인력의 거점 배치는 언제부터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신림동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신림동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 활동 2주간 실시한다 하시는데 그 뒤에도 계속 범죄가 일어나면 그 뒤에 대책이라는 연장제로나 이런 거 하면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청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2주간의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상황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히 연장하고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시 또 개발하고 또 다중 밀집 장소라는 것도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 내용 특별 경찰 활동도 좀 필요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까 경찰 물리력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경찰들의 법 보호를 위해서 당 차원의 입법 조치 혹시 추가적으로 후속대책으로 논의할 계획이신가요? 아시다시피 사실 신림동이나 또 이번 있었던 그 서현역인가요? 서현역 부근의 어떤 그 사건들 같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제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찰 장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조치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총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테이저건도 있고 삼단봉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의 또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정신형에 대해서 국민 여론 수렴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 여론 수렴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사형제가 우리가 존치는 돼 있지만 폐지되다시피 한 그런 적이니까요.
일단 그거는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건 여러 가지 뭐 여론 수렴이야 공청회라든지 또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경찰청에 전달하고 특히 가짜가 아니지 이제 위해 예고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관련자 검거를 촉구를 했고 또 한 가지 뭐 최근에 아마 오늘이겠죠. 뭐 여러 가지 포천 쪽에도 무슨 피해자가 생겼다 뭐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글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경찰서 단위에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 각 지방청 단위로 보다 전문화된 사이버 전문 수사팀들이 범인 특정을 위해서 직접 뛰어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검거 활동도 경찰서와 함께 지방청에 있는 강력범죄수사대 요원들이 직접 범인 검거에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해 예고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계자를 검거해서 처벌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보여줘야 이런 모방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또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묻지마 문제에 대해서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책의 비읍에 대해서 질타의 목소리가 여기서 좀 나왔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방향으로 사전 대책 강화를 준비하고 있으실까요? 뭐 내용이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서 발표를 했겠죠. 더 앞으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묻지마 범죄가 경찰 일선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런 징후라든지 여부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력의 부분도 많이 들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최선을 하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경찰청에서 보고 있는 나오는 이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그 원인, 그걸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동기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것, 이상 동기, 예를 들어서 뭐 막연하게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범죄 원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범죄 동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찰과의 교정 활동 과정에서도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